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겐머러 채널의 이민재 감독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동차 포맷 MR, 미드십 엔진 리어 드라이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벌써 뭐 MR,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맷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조금 할 말이 좀 많죠? 미드십 엔진 리어 드라이브. 대표적으로 포뮬러 1이 있죠. 포뮬러 1. 네, 포뮬러 1이 포맷인데, 또 사실 근데 우리 지금 양산차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도. 근데 일단은 차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제 RMR이라 해야겠다. 그죠? 프론트 미드십이랑 헷갈리니까. 리에 엔진이 되게 여기 있고, 이제 변속기는 사실 앞에 있는 차, 이렇게 달리는 차도 있고, 이렇게 달리는 차인데, 이쪽에 달리는 차가 많으니까 그냥 이걸 얘기할게요. 이쪽에 달리는 차가 있긴 있어요. 많진 않지만. 하여튼 뭐, 이쪽이 엔진이 되겠고, 이게 트랜스미션 정도 되고, 이제 뒷바퀴를 구동을 하는 방식인데, 자, 이 방식은 이제 마찬가지로, 승객은 거의 이쯤에 타겠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지금 승객, 엔진, 변속기는 조금 이제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가장 차 중앙 부분에 무거운 것들이 모여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 관성이 가장 작아요. 그래서 요 관성이 작다는 얘기는 잘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잘 돌아가고 잘 멈춘다는 얘기죠. 일단은 이 포맷에 우리가 대표적인 차종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지금 양산되는 차 중에서는 박스터. 그렇죠. 포르쉐 박스터. 박스터. 뭐 까이면은 똑같은 차니까. 또 뭐 없나요? 또 있죠. 뭐 아우디 R8. 이게 이러지? 아우디 R8. 뭐 똑같은, 사실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는 같은 차니까. 가야르도도 같은 차죠. 그 이외에도 페라리, 이거 페라리를 빼면 안 되죠. 페라리, 원래 페라리 중에서도 사실은 리틀 페라리들이 이 포맷을 하고 있었죠. 이것도 뭐 세부적으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참 복잡해요. 이것도 이 발전되어 온 방향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차들은 다 엔진이 있고 디퍼런셜이 있어요. 디퍼런셜에서 구동을 하고 변속기가 이렇게, 변속기는 뒤쪽 바깥으로 다 나와 있는 차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차가 있어요. 이렇게 변속기가 일로 들어간 차가 있거든요. 좀 드물긴 한데 12기통 람보르기니, 뭐 쿤타치, 그다음 디아블로, 아벤타도르, 뭐 이런 차가 지금, 이게 사실 이게 이 포맷만 놓고 보면은 12기통 람보르기니가 이게 보통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차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이것만 이제 좀 가벼운 차들로 가면은 로터스, 앨리스. 네, 그 다음에 이거 빼면 섭섭하지. 알파로미오, 포시. 이름이 C4인 줄 알았어. 네, 포시가 있죠. 또 있다. 콜벳. 이제 콜벳. C8. 그렇죠. C8이 이제 이렇게 나왔죠. 지금 근데 아직 실물은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요거는 좀 로터스하고 알파로미오는 조금 다른 게 이런 식으로 엔진을 배치하지 않고 전륜구동차에 있던,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엔진과 변속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전륜구동차가. 근데 그것을 그대로 뒤로 옮겼어요. 이런 식으로. 뭐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FF의 구동계를 차 뒤로 옮겨서 MR을 만들었어요. FF 구동계를 그대로 이용했는데, 이거는 제 기억에 의하면은 이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FF 구동계를 이렇게 차 뒤로 몰아가지고, 그러려다 보니까 뭐 4기통이죠. 주류가 4기통인데, 물론 나중에는 이제 뭐 6기통짜리 로터스 나왔지만 주류가 4기통인데, 이런 방식으로 만든 게 사실 로터스가 원조가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이 타입의 원조는 피아트,
X1 per 9이라는 차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게 아마 피아트가 생산하다가 베르토네라는 이제 베르토네에다가 위탁 생산을 하기 전에 베르토네 X1 per 9이라고도 하는데 이 차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포맷의 시조예요. 근데 그러고 보면 또 포르쉐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포르쉐도 박스터가 이게 원조가 아니거든요. 박스터가 원래 포르쉐 하면 우리가 911 RR인데 박스에서 갑자기 MR이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포르쉐도 70년대에 914라는 차가 있었거든요. 914가 이 수평대항 4기통 엔진을 여기다 넣고 변속기를 해넣어서 했는데 이거는 뭐 상업적으로는 좀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70년대에 MR은 너무 사치스럽거든요. 정비도 힘들고 너무 사치스러운 상황이었고 또 그보다도 이게 초기형은 2000cc 4기통이었는데 나중에 뭐 3000cc 뭐 6기통인가가 있는데 이 4기통 엔진이 알다시피 폭스바겐 비틀 엔진 가지고 만든 거라 가지고 힘도 약하고 그리고 심지어 생산도 폭스바겐 공장에다가 위탁으로 생산을 했어요 이거를. 그래 누가 포르쉐 타는 사람이 폭스바겐 공장에서 만든 차를 누가 갖고 싶겠어요. 힘도 약하고 그것도 가볍긴 했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뭐 이 모델은 실패를 했는데 포르쉐는 그래도 딱 참고 있다가 나중에 회사 사장이 좀 좋아지니까 박스터를 만들었잖아요 또. 그만큼 이제 포르쉐는 알고 있다는 거지. 이게 RR을 만들면서도 자기들 언젠가는 이 MR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또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911이 포르쉐에서는 박스터보다 더 비싼 차인데 왜 MR이 RR보다 좋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포르쉐 역사상 제일 비쌌던 차 카레라 GT. 카레라 GT 뭐예요? MR이에요? RR이에요? MR이죠. 카레라 GT.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포르쉐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MR은 문제가 뭐냐면 엔진이 여기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2인승밖에 될 수가 없죠. 2인승밖에 될 수 없고 짐 실을 공간도 별로 없어요 사실. 여기도 거의 못 실은 차가 여기 고작해 여기다 좀 실는데 여기도 뭐 대개 2인승 차들은 스타일링상 이게 납작하기 때문에 트렁크가 큰 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다시피 무슨 짐을 많이 싣거나 여러 사람이 이동할 수 없는 너무 이 달리는 전용 포맷이라는 거예요. 자, 달리는 전용 포맷이라는 거는 왜 알 수 있냐면 보다시피 무거운 엔진과 변속기가 구동륜인 뒷바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뒷바퀴 접지력을 살리기가 아주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힘센 엔진을 얹을 수가 있어요. 힘센 엔진을 얹어도 휠스핀이 거의 안 일어나요. 이제 그거 있죠. 이제 LSD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MR은 LSD가 거의 필요 없어요. 300마력짜리 MR을 타봐도 예를 들어 뭐 박스터 300마력짜리를 타보면 LSD가 필요한 상황이 마른 노면에서는 아예 없는 것 같고 뭐 눈길에 가면은 눈길은 조금 논외이긴 하지만 뭐 눈길에 이거를 누가 그렇게 타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거는 LSD가 거의 필요 없어요. 이건 LSD가 있으면 오히려 양쪽 뒷바퀴의 굴림을 이렇게 제한을 해서 코너 딱 들어갈 때 뒤가 싹 미끄러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미끄러질 때가 있어 오히려. 이 뒷바퀴가 자유롭게 움직여 사실 차가 돌아간다는 거는 좌우 바퀴의 회전수 차이가 자유로워야지 쉬운데 이게 같이 돌아가면은 관성으로는 안 미끄러지거든요. 이게 그냥 파워로 미끄러뜨려야 되는데 뒤에 접지력이 워낙 높아서 이거 파워로도 잘 안 미끄러져요. 이 차를 가지고 파워오버를 내려면 아주 뭐 미끄러운 일부러 노면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출력을 아주 많이 높여야 돼요. 한 400마력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 출력이 높아도 구동륜의 손실이 없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무거운 엔진을 달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FR이나 FMR에 비하면 FMR은 물론 뭐 강력한 엔진을 달 수 있었지만 MR은 무거운 엔진도 장착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주종이 V8 그죠? V8 많죠? 네. 심지어 V10 뭐 V12도 있지 이게 또 하여튼 이렇게 무거운 엔진들이 장착할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거 무조건 힘센 차 만들 때는 이거구나. 이거 알 수 있죠.
근데 페라리 같은 경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 MR도 참 이 역사적으로 많은 진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리틀 페라리가 6기통 엔진을 사실은 뒤에 횡으로 얹었었어요. 횡으로. 근데 지금은 로터스 에보라가 그러거든. 에보라가 토요타 전륜구동차의 6기통을 V6를 그냥 쓰려다 보니까 횡으로 얹었단 말이죠. 근데 이미 페라리는 70년대에 그걸 했었어. 그리고 나중에는 막 엔진은 횡으로 얹고 변속기를 종으로 얹기도 했어요. 뭐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다가 348, 페라리 348에 와서 딱 이제 종으로 V8을 딱 얹고 변속기를 그 뒤에 딱 얹는 방식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F35, 360, 뭐 이유는 쭉.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엔진을 이렇게 놓고, 종으로 놓고, 변속기를 놓는 방식을, 페라리만 그런 게 아니죠. 람보르기니도 처음에, 처음에 나온 람보르기니 옛날 차. 쿤타치 앞에 거. 미우라. 미우라도 엔진을 획으로 놨어요. 미우라도. 근데 쿤타치는 그러고 보니까 종으로 놨단 말이죠. 근데 사실 걔들보다 더 빨리 그 포맷을 만든 차가 있었는데 데토마조 판테라라는 이태리 차가 이미 70년대 초에 미국제 V8을 쓰고 딱 지금 쓰는 포맷으로 딱 만들었어요. 그냥 종으로 엔진 얹고 변속기 얹고 딱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데토마조 판테라가 우리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 포맷을 굉장히 선진적으로 쓴 아주 선구자적인 차예요. 지금도 아마 중고차가 비쌀 거야. 근데 뭐 그때 차는 지금 다 비싸더라고. 그래서 스포츠카로 쓰기에는 최적의.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너를 딱 들어가면 아까도 말했지만 무거운 물체들이 차 중간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딱 코너를 들어가면서 관성으로 요잉을 싹 만들기가 쉬워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이거를 뭐 경험을 해봤어야지 이게 또 설명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드리프트라 그러면은 이렇게 전에 얘기한 FR 포맷에서 출력을 높여가지고 탁 파워를 걸면 뒷바퀴가 팍 미끄러지면서 쑥 뒤가 빠지는 거를 드리프트라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드리프트는 이 RMR이 드리프트의 원조예요, 원조. 이거는 코너를 딱 들어가면서 적절하게 딱 감속을 해주면서 핸들을 꺾으면 차가 싹 돌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고속이라 해야 돼요. 저속에서는 안 돼요. 고속에서 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너를 들어갈 때 코너 전에 미리 돌리기가 좋단 말이에요. 미리 싹 돌려서 탈출할 때는 직선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법을 구사하기에 아주 좋은 차죠. 이 포맷으로 자동차 역사의 획을 그은 차가 있죠. 랠리카. 란치아 스트라토스. 란치아 스트라토스는 자세히 그 형상을 보시면은 RMR임에도 불구하고 엔진을 횡으로 놨고 그러니까 페라리 엔진을 횡으로 놓고 심지어 더 잘 들어가게 하려고 휠베이스를 극단적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란치아 스트라토스는 그냥 경기 전용차예요. 그건 시판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시판 물론 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걸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경기 규정상 시판을 한다는 전제하에만 시합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판차를 만들었는데 안 팔렸대. 그럼 경기에 못 나가지 않나요? 나갔어요, 그냥. 어차피 판매는 내놨으니까. 그 나중에는 막 싸게 팔고 이랬는데 지금 그게 이렇게 비싸질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뭐 그거는 안 팔릴 이유가 있을 만한 게, 아니 생각을 해봐요. 차라는 거를 보통 대부분의 차는 양산차를 먼저 딱 만들어 놓고 양산차를 개조해서 시합을 쓰는데 이 차는 딱 시합할 거 생각하고 만든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 이게 저는 실물을 본 적은 없지만 외국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창 있죠. 유리창도 잘 안 맞고 비 오면 막 그 사이로 막 새고 하여튼 뭐 그렇대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가 아니야. 예. 그랬대요. 그래서 하지만 뭐 인류 역사에 그렇게 딱 목적이 뚜렷한 차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 뚜렷한 차가 끝에 가서는 제일 좋은 차 같아요.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RMR을 베이스로 한 사륜구동이 또 있죠. 예,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아우디 R8하고 가야라도가 RMR을 베이스로 한 사륜구동. 그래서 이제 저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R8은 이렇게 돼서 디퍼런셜 쪽에서 엔진 밑으로 이렇게 구동축이 하나 나와가지고 앞을 구동을 줘요. 구동을 이렇게 보니까 앞에 보다시피 하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구동력을 많이 안 줘요. 구동력을 뭐 한 5에서 30% 정도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주는 거죠. 5%에서 3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알팔이 사륜구동이라고는 하지만 한 개로 타보면 딱 그 후륜구동 느낌이 있고, 뭐가 다른가 하면은 이제 코너를 싹 돌고 악셀을 딱 전개를 했을 때 후륜구동이었으면 지가 이렇게 착 미끄러질 수, 이게 출력을 못 이겨서 지가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정말 거짓말처럼 쏙 차가 앞으로 당겨요. 그래서 탈출 가속이 빠르지.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게 파워 드리프트도 돼요, 또 이 차가. 왜냐하면 앞에 구동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파워 드리프트도 또 돼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거는 뭐 파워 드리프트 다 돼. 관성 드리프트, 파워 드리프트 다 돼요. 그게 다 된다는 얘기는 정신이 없다는 얘기죠. 운전할 때 정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브레이킹도 굉장히 유리한 게, 이게 이제 무게 분배가 되게 앞쪽이 딱 뭐 거의 대부분 45대 55 정도 분배를 가지니까, 하중 분포를 가지니까 뭐 더 좋지 뭐. 브레이크 딱 잡으면은 앞으로 하중 떨리는데 그래봐야 뭐 한 65%.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 포맷의 차는 앞뒤 브레이크 차이가 크게 나지 않죠. 우리 전륜구동 차들 보세요. 전륜구동 차는 막 앞브레이크는 이만한데 뒷브레이크는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 차들은 보면 거의 앞뒤, 그래도 앞이 조금 더 커요. 왜냐하면 어차피 브레이크를 감속을 할 때는 앞이 훨씬 더 하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앞이, 브레이크 용량이 앞이 훨씬 커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도 디스크 사이즈는 비슷하다. 네, 조금 작지, 뒤가. 조금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얇죠. 연용량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런 정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달리기 굉장히 좋은 포맷이고, 아까 말한 그 12기통 람보르기니는 엔진이 있고, 변속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사륜구동을 만들었죠. 사실 이게 더 좋지. 이게 더 좋다는 얘기가, 진짜 이거는 무거운 게 하나도 밖으로 안 나갔잖아요. 하나도. 근데 이게 이러면 너무 잘 돌아가서 또 무서울 수도 있어.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고속도로에서 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이 차는 고속도로 가면 바닥에 쫙 붙는 느낌이 들어. 이 포맷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이 포맷은 그냥 무서워야 돼, 그냥 달리면. 실제로 로터스는 여기다 가볍기까지 해서 고속도로 가보시면 뭐 160만 가도 이제 다 된 것 같아.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일상용 고속 크루징 포맷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 포맷 가지고 힘이 세다고 막 고속 크루징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고속 크루징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핸들이 쫙 일정하게 딱 꼽히는 것 같으면서 바닥에 착 오는 느낌은 무조건 엔진이 큰 FR. 이거는 그런 느낌은 못 주죠. 그러고 보면 이제 결국 값비싼 차들, 뭐 파가니, 존다, 코닉세그도 다 이 포맷이네. 그리고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가격을 비싼 차들이 이 포맷이라는 얘기는 그냥 이게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두 명밖에 못 하니까 뭐 다른 차가 또 있어야지. 이거는 적어도 뭐 세컨드카 내지는 서드카가 되는 거지. 이걸 메인카로 쓴다는 거는 불가능하니까요. 뭐 요구완성이 작다는 게 최대의 장점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방식이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FMR이랑 다른 점은, FMR은 어쨌거나 무거운 엔진이 앞에 있기 때문에 코너를 들어갈 때 타이트한 코너에서 언더스테어가 딱 조금 있어요. 그런데 RMR은 이 RMR은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 로터스 같은 경우는 앞이 너무 가벼워. 사실은 앞에 하중이 36%, 37%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사실 너무 하중이 없어서 앞 타이어가 안 붙어요. 그러면 또 언더스테어가 생겨요. 근데 그렇지 않고 45대 55대 하중 분포 가지는 MR들은 언더스테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언더스테어가 없다는 얘기는 바로 오버스테어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듣는데, 어떤 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뭐 자기가 차를 세팅했더니 언더도 아니고 언더도 안 나고 오버도 안 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예, 그럴 수는 없어요. 예, 기차밖엔 그럴 수 없고, 차는 언더스테어가 심해지면 오버 성향이 줄어들고, 오버스테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파워로 하는 게 아니에요. 관성에 의한 발생하는 상황만 얘기하는 거예요. 언더스테어를 줄이면 오버스테어는 강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밸런스를 운전자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운전이 어느 건지를 알고 차를 세팅을 해야지 마냥 좋다고 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오버스티어를 통제할 수 없는 드라이버한테는 제일 나쁜 차예요, 이 차가. 뭐 관성 오버예요. 그 중에 관성 오버는 여러분 저속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속도가 없으면 관성 오버는 나지 않아요. 그래서 관성 오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이 포맷의 차를 가지고 한번 강습을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여주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게 말을 할 수가, 내가 설명하는 저도 지금 좀 답답할 정도예요. 이거를 상대가 내 말을 알아들어야지 이거 내가 설명을 신나게 할 텐데, 과연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 왜냐하면 이 RMR을 가지고 관성 오버스티어를 이용한 운전을 하는 사람은 만나보기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뭐, 언젠가는 여러분도 할 수 있을, 지금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제 말에 공감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관성 오버스티어가 자리를 하는 좋은 포맷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트랙 타고 나면 뭐 앞타이어 사이드월 다 깎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차는 그거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이걸 가지고 그렇게 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차라는 거는 이게 사람들이 A하고 B가 막 이렇게 막 운전법에 대해서 서로 논하는데 그거 다 아무 소용없어요. 둘이 완전히 다른 거 하고 있으면서 그거 얘기하면 뭐예요. 그 차는 운전하는 방법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100이면 100사람 다 다르게 운전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차가 이 사람이 말하는 이렇다 저 사람이 이렇다 절대 그거 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여러분 그냥 남의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차 그냥 사세요. 예, 그거 가서 느껴보셔야지, 직접 느껴보셔야지 남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도 사실은 참고만 하셔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아니 코너에 대해서 진입해서 관성 오버스티어가 못 내는데 이거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관성 오버라는 게 코너 진입에서 정말 적절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이거 그냥 몸을 자동으로 돼야 돼요. 하여튼 예, 그렇지만 역시나 최고의 포맷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포맷은 엔진과 변속기를 종으로 놓은 게 최고의 포맷으로 생각됩니다. 사륜구동도 추력이 여기서 아주 세지면 사륜구동도 굉장히 쓸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MR 포맷에서 네. 스포츠 주행을 할 때 단점이 있나요? 단점요?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주행상의 단점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나중에 엔진 쪽을 정비를 한다든가 하면 이건 그냥 무조건 내려야 돼요. 예. F1은 딱 본네트 열고 우리가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일단 우리가 본네트를 열어봐야 뭐 조금밖에 안 보이고 뭐 그냥 내리는 게 편하죠. 내려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편하죠. 그렇지 않아 교환을 내도 뭐 뒤에 범퍼부터 뒷판을 다 뜯어야 돼서 미션을 뒤로 이렇게 빼는 차들도 있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만 해가지고 미션을 뒤로 뺄 수 있으면 그건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뭐 8기통을 횡으로 12기통 엔진을 횡으로 얹은 람보르기니 그거 어떻게 정비할 거예요? 내려야죠 무조건. 그래서 이런 차들은 차량 가격에 비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그게 단점, 큰 단점이죠. 차에 돈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거 진짜 완전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이건. 예.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가장 선호하는 RMR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